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명품 스타일 미니백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크리스탈 미니백 그리고 크리미 핸드백, 요 터멀 스티치를 이용한 가방들을 몇 개 만들었었는데요. 요 터멀 스티치를 활용해서 아주 귀엽고 심플하게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터멀 스티치를 활용해서 심플하게 완성을 해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 컬러 샤이니 코튼 실로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진주 브로치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옷이나 숄에도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디디백은 두 가지 사이즈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니 사이즈예요. 제 손에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작고 귀여운 사이즈고요. 가로하고 세로 15cm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크기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잘 들고 다니는 도톰한 카드 지갑이랑 립스틱 몇 개, 그리고 차키 이렇게 넣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인끈까지 연결해서 크로스로 메고 다니고 있어요. 다들 어디서 산 줄 아시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조금 더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스몰 사이즈예요. 스몰이라고 하기엔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요. 똑같이 높이는 15cm입니다. 가로 길이만 더 길게 완성을 했거든요. 전체 가로 길이가 24cm 정도 돼서 기본 핸드폰 들고 다니고 넣고 다니기 굉장히 좋을 사이즈예요. 저는 지금 제가 필통을 한번 넣어봤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통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수납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디디백 스몰 사이즈입니다. 두 가지 모두 뜨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가로 길이만 차이가 있어요. 한번 예쁜 디디백 같이 한번 완성해 볼게요. 코바늘 디디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요. 먼저 샤이니 코튼 실, 저는 2볼을 활용할 거예요. 미니 사이즈는 샤이니 코튼 실 2볼이면 충분하고요. 스몰 사이즈는 샤이니 코튼 실 3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우리 어깨 끈으로 활용할 작은 오링 2개랑 체인끈. 체인끈은 100cm랑 120cm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석 단추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주가 포인트가 되는 귀여운 디디 브로치를 활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단수링 여러 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가위, 돗바늘, 그리고 가정용 실바늘도 필요합니다. 코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5호 바늘, 3mm 바늘 이용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샤이니 코튼 실 16번, 요거 핑크 컬러거든요. 핑크 컬러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샤이니 코튼 실은 이렇게 코튼 93% 그리고 폴리 7%로 이루어져 있는 실이고요. 80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바늘 6호바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쫀쫀한 느낌의 터멀 스티치를 완성해 볼 거여서 코바늘 5호바늘을 이용해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단단한 느낌의 이렇게 탄성이 없는 실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실 안쪽에 한 가닥에 펄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데요. 역시 어두운 컬러, 또 블랙 컬러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긴 해요. 이렇게 귀여운 핑크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방의 옆면 부분을 2개 완성해 줄 거고요. 전체 큰 가방의 본체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방 옆면 부분을 완성해 볼 건데요. 우리가 사슬뜨기 8코로 시작을 해서 31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시작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중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이중 사슬뜨기 8코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꼬리실은 약간 30cm 정도의 여유실을 두고 30cm 지나서부터 실을 잡아서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이 중앙 부분에 왼손에 실을 잡아주세요. 약간의 여유실을 놔둔 상태에서 그리고 코바늘 5호 바늘을 이용해서 가장 처음에 매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손에 걸려있는 실의 뒤쪽에서 바늘을 당겨서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럼 꼬인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꼬인 부분을 왼손에 잡고 실을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귀여운 사슬이 완성됩니다. 꾹 당겨서 매듭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세요. 이 아이는 코로 세지 않습니다. 자, 이중 사슬뜨기는 우선 바늘에 걸려있는 실이 아주 약간 느슨한 정도,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늘이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크기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한번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슬쩍 감아주시면 돼요. 그럼 감고 남아있는 꼬리실과 이 매듭 부분을 왼손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바늘에 걸려있는 두 실의 길이가 동일하도록 맞춰주세요.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걸어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이중 사슬뜨기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 아이를 반복해서 8개 이중 사슬뜨기를 떠올 거예요. 자, 오른손으로 실 고정,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슬쩍 감아주세요. 그럼 감고 남은 꼬리실과 이 매듭 부분을 왼손에 잡고 두 길이가 동일해지도록 손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실 감아서 두 가닥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뒤로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요. 두 실의 길이가 동일하도록 아래쪽을 딱 고정해서 잡아 주시면 돼요. 두 실 가닥의 길이가 동일하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사슬 V자 무늬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 사슬뜨기 개수가 8개가 되도록 반복해 올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코의 크기가 같아지도록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귀엽게 사슬뜨기 8코를 완성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단에는 짧은뜨기 1랑뜨기를 한 단 떠줄 건데요. 꼬리실을 안에 숨겨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은 기둥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저는 매번 책 넘기듯이 이렇게 돌려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바로 아래에 있는 사슬코. 보시면 이중사슬뜨기여서 사슬 모양이 이렇게 양옆에 다 있거든요. 우리 보면 바로 위에서 봤을 때 V자 사슬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위쪽에 보이는 사슬 중에 뒤에 있는 한 가닥에다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럼 꼬리실은 바늘 위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놓고 떠주셔야 실이 안에 숨겨집니다. 바늘 위쪽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한 가닥을 통과. 길이는 오른쪽보다 왼쪽 길이가 조금 더 길도록 빼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감아서 통과. 이렇게 첫 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V자 첫 번째 짧은뜨기 단이 단의 시작코예요. 마커 표시해 둘게요. 첫 번째 단 시작코에다가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7코도 동일하게 1랑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위에서 보이는 이 사슬 중에 한 가닥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한 가닥에만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꼬리실은 바늘 위쪽에 오도록 그 다음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살짝 길이 빼주세요. 다시 실 걸어서 두 가닥 동시 통과. 이렇게 1랑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코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고 꼬리실이 바늘 위쪽에 오도록 그리고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8개 코를 떠올게요. 마지막 8번째 코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슬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주시고요. 꼬리실도 같이 잡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 꼬리실은 자르지 않고 우선 남겨놓고 이렇게 첫 번째 단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8개 1랑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앞면이랑 뒷면에 편물이 완성이 돼요. 두 번째 단부터 30번째 단까지는 터멀 스티치를 활용해 줄 건데요. 터멀 스티치는 단이 0.5단씩 짧게 올라갑니다. 조금 인내력이 필요한 스티치예요. 자, 두 번째 단도 기둥 사슬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편물은 동일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코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단 시작 코, 두 번째 사슬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1랑뜨기 하듯이.
그리고 편물을 살짝 뒤로 눕혀보면 아래쪽에 가로선이 쭉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가로선 한 가닥에도 바늘을 넣어주세요. 지금 편물을 제가 뒤로 눕혀놓고 바늘을 넣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보시면 두 번째 단 뜰 때는 편물을 돌린 상태에서 첫 번째 단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랑뜨기 하듯이 바늘을 한 가닥에 넣어주시고요. 편물을 위로 싹 눕혀주세요. 뒤쪽으로. 그럼 바로 대칭이 되는 한 가닥의 가로선이 또 아래쪽에 있어요. 이 가로선에 바늘을 넣어서 바늘에 총 3가닥이 걸리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2가닥을 통과. 역시 길이는 왼쪽 길이가 살짝 길도록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2가닥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 단위를 이렇게 반으로 묶어주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편물이 약간 동그랗게 이상하게 완성이 돼요. 두 번째 단 시작 후에도 마커를 챙겨줄게요. 두 번째 단 시작 후에도 마커를 걸어서 코를 빼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코, 이 두 번째 코도 이렇게 V자 부분에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눕혀놓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가로선에도 하나.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아래쪽이랑 위랑 한 가닥씩 바늘을 넣고 이렇게 묶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당겨져서 뜬 바로 옆에 코가 세 번째 코입니다. 이 세 번째 코에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편물을 눕혀놓고 보면 이 세 번째 코 바로 아래쪽에 가로선이 또 있죠. 이 가로선 한 가닥에도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 걸어서 2가닥을 동시 통과. 살짝 길이는 왼쪽이 더 길게 다시 한번 실 걸어서 2가닥 통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묶이면서 떠지게 되는 게 맞아요. 자, 또 네 번째 코도 한 가닥 아래쪽에 대칭되도록 한 가닥. 이렇게 터멀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일하게 8코를 떠올게요. 위, 아래 한 가닥씩 걸어서 짧은뜨기. 또 다시 위에 한 가닥, 바로 아래쪽에 있는 대칭이 되는 가로선에 한 가닥. 그렇게 짧은뜨기를 이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해주고 마지막 코를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코는 제가 마커를 걸어 놓았는데요. 마지막 코에 한 가닥이랑 그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 이 11자 모양으로 바늘을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래쪽은 코가 모여 있어서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 코는 이렇게 11자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한 가닥, 바로 아래쪽에 한 가닥. 8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완성하면 약간 짧은뜨기가 모여있는 모양으로 완성이 돼요. 여기가 짝수번째 단, 겉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도 동일하게 떠볼게요. 자, 세 번째 단은 두 번째 단이랑 똑같아요. 사슬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편물을 동일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동일한 방향으로 돌려주셔야지 나중에 옆면을 연결할 때 코를 찾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사슬을 떴으면 살짝 올려다 보면 첫 번째 코, 기둥코를 건너는 그 다음 코에 바늘을 한 가닥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편물을 또 위로 이렇게 뒤쪽으로 눕혀보면 아래쪽에 대칭이 되도록 가로선이 하나씩 8개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쭉 3가닥이 들어가도록 놓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세 번째 단의 시작코가 돼요. 여기 마커 걸어둘게요. 세 번째 단 시작코에도 마커를 챙겨놓고 넘어갈게요. 이제 계속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진 코, 바로 아래 코, 두 번째 코랑 그 아래쪽에 있는 가로선 같이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8코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한 코 한 코 단을 올라올수록 뜨기가 조금 수월해져요. 지금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코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에요. 마커 걸어놨던 공간은 보시면 이렇게 11자 모양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떠주었어요.
그럼 네 번째 단도 동일하게 사슬뜨기 하나, 반복이에요.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돌려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코랑 위에 있는 사슬 이렇게 한 가닥씩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기둥코 제외하고 첫 번째 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가닥에 이렇게 총 3가닥을 일렬로 바늘을 넣어주고 짧은뜨기. 단 시작 코에는 마커 걸어놓고 시작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30번째 단까지 떠올게요. 제가 중간에 단수 세는 방법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단수를 올려왔어요. 지금 쭉 뜨다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꼬리실을 숨기면서 떠서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보이는 편물, 아래쪽의 편물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모양이 있는 부분이 짝수단입니다. 저는 짝수단을 가방의 겉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홀수단은 아래쪽에 가로선이 하나 보이고 짧은뜨기 뒷면의 모양이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아이 터멀 스티치는 한 단의 길이가 0.5단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단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짝수단에서 단수를 세주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쭉 짝수단의 편물, 가방 겉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시면 옆에 쪽에 이렇게 V자가 보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V자, 짧은뜨기 다리 2개 사이로 이렇게 V자가 보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조금 도톰해 보이는 이 아랫단은 세지 않고 짧은뜨기 다리 모양, 이렇게 가로선이랑 이렇게 세로선 2개 있는 이 모양에 가장 옆에 있는 이 세로선을 단을 세줄 거예요. 이게 2번째 단, 그럼 위에 있는 가로선을 건너뛰고 세로선이 4번째 단, 가로선 건너뛰고 6, 8, 10, 12, 14, 16, 18, 20단 이렇게 20단까지 떴고 뒤쪽에 보이는 게 21번째 단입니다. 이렇게 30단을 떠올 건데요. 아마 30단을 떠주고 나면 이 세로선이 15개가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저는 세로선이 10개 있으니까 세로선이 5개가 더 들어가도록 떠주도록 할게요. 30번째 단까지 동일하게 쭉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30단까지 떠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가 홀수단이에요. 그래서 편물을 돌려서 단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지그재그처럼 되어져 있고 약간의 두께가 있고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단수를 세주면 돼요. 2, 4, 6, 8, 10, 2, 4, 6, 8, 20, 2, 4, 6, 8, 30. 그럼 세로선은 옆에 부분 세로선 15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30단까지 떠주시면 31번째 단은 보시면 이제 뒤에 뜰 때 이렇게 단수 차이가 나거든요. 31단은 모아서 떠주도록 할게요. 30단까지 마무리단 떠주시고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 이번에 31번째 단은 가장 윗단을 마무리하는 단이기 때문에 이랑뜨기가 아니고 우리 일반 짧은뜨기 하는 사슬 이렇게 2가닥의 사슬의 전체 다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또 편물을 위에 눕혀서 보시면 아래쪽에 가로선 1가닥에까지 이렇게 4가닥이 바늘에 걸리도록 넣어주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실 걸어서 3가닥을 통과, 다시 2가닥 통과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뒤쪽에 단 차이도 나지 않아요. 31번째 8코도 동일하게 떠주세요. 이번엔 2가닥의 바늘을 다 걸고 아래쪽에 대칭이 되는 부분에 1가닥까지 전체 다 바늘을 넣어서 바늘 걸어서 3가닥, 다시 한번 바늘 걸어서 2가닥 통과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2가닥이랑 가로선 아랫부분까지 바늘을 다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8코 해주시면 전체 옆면에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가방 옆면은 동일하게 2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한 코
마커 걸어놓은 코에 보시면 이미 이 세 가닥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위에랑 아래까지 이 세 가닥의 바늘을 동시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실은 약간 여유실을 두고 잘라줄게요. 안쪽에 숨길 정도로 여유실을 두고 잘라줄게요. 실을 잘라주셨으면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약간 꼬리 부분이 정돈이 덜 된 상태로 마무리되면 돼요. 자, 이게 바로 겉면입니다. 짝수단이고요. 홀수단 부분도 동일하게 완성이 돼요. 위에 단 차이 없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옆면 부분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 윗부분의 실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돗바늘에 꼬리실을 넣어주셨으면 그대로 편물을 돌려서 홀수단 쪽, 가방의 안쪽 면이 되는 부분에 그대로 이 가로선 아래쪽에 있는 V자 모양 쪽에다 바늘을 쭉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 V자 모양 사이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끝에까지 통과시켜 줄게요. 그럼 꼬리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가장 끝에 부분에서 꼬리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짝수단의 모양에서 봤을 때 이 가방 옆면의 겉부분이고요. 이게 안쪽 면이 돼요. 우리가 위쪽에 실은 잘라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윗면, 꼬리실은 잘라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랫면, 이렇게 윗면, 아랫면, 겉면, 안쪽면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코수는 총 8코로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요 사슬뜨기를 제외한 1, 2, 3, 4, 5, 6, 7, 8 8개 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옆면 부분의 세로선도 한번 세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제일 아래쪽에 조금 두툼한 사슬을 제외하고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모양 옆쪽에 요 세로선을 세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그럼 또 쭉 따라가서 이 반대쪽에도 여기 세로선이 약간 누워 있긴 한데 여기 세로선 하나.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세로선은 이렇게 또 바로 옆쪽에 이렇게 여기가 옆면 연결할 때 바늘을 넣는 부분이라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세로선이 총 몇 개인지 확인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15개가 있고 반대쪽에도 여기까지 총 세로선은 15개입니다. 가장 위쪽은 요 끝에 부분의 한 가닥 16번째 세로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살짝 누워 있어요. 여기 16번째 세로선. 저는 여기에다 이제 바늘을 넣어서 옆면 부분을 연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선 16개, 아랫부분이랑 윗면에 사슬 8개, 이렇게 옆면 부분의 편물을 2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면의 모양은 동일하게 이렇게 2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위쪽에 실 정리까지 동일하게 해왔습니다. 가방의 전체 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센티미터 한번 재볼게요. 가방의 전체 높이가 되는 옆면 세로 길이는 12.5cm 정도 됩니다. 이 길이는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방의 너비 부분은 이렇게 가로 길이는 4.8cm, 5cm가 살짝 안 되는 길이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방 옆면 2개를 완성을 했고요. 이 아이랑 동일하게 큰 직사각형 편물을 떠올게요. 가방 본체 모양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방 본체 모양은 가방 옆면의 모양이랑 동일하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시작에 미니 사이즈는 25코 이중 사슬뜨기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스몰 사이즈는 이중 사슬뜨기 38코로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코스를 정한 거는 2볼, 3볼 이렇게 실 양에 따라서 사이즈를 정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25코를 잡기 위해서는 한 50cm 정도 여유분을 놓고 시작을 해주세요. 스몰 사이즈 만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실을 놔두고 중간에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옆면 뜨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이중사슬뜨기랑 터널 스티치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총 111단까지 떠올 거예요. 110단까지는 동일하게 터널 스티치를 떠주고 111단 마지막 한 단은 마무리단 떠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터널 스티치를 111단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자, 설명드린 그대로를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길고 높이가 더 크게 긴 직사각형 편물을 완성해 오도록 할게요. 111단까지 쭉 반복해 주세요. 보시면 저는 아주 긴 직사각형 편물을 완성을 해왔거든요. 111단까지 지금 쭉 뜨고 있는데 사슬뜨기 25개, 이중 사슬뜨기를 이용을 했고요. 약간 여유실은 50에서 60cm 정도 놔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중 사슬뜨기 이용해서 동일하게 터널 스티치를 이용해서 110단까지 떠왔어요. 중간에 한 볼하고 조금 더 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실이 연결되는데 연결된 부분이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정리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실을 연결하는 방법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볼을 다 떴습니다. 중간에 실이 잘려 있는데요. 자, 티나지 않게 실을 연결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터널 스티치 하는 부분이어서 그대로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위랑 아랫부분에 가로선에 바늘을 넣었고요. 그대로 남아있는 실을 이용해서 통각까지 해주세요. 길이는 왼쪽이 살짝 더 길도록 그 다음 새로운 실을 이용해 오도록 할게요. 자, 다시 두 번째 볼에 실을 이용해서 또 약간 꼬리실을 잡고 왼손에 잡아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꼬리실을 같이 잡고 편물하고 같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새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뒷면을 보여드리면 뒷면에는 두 가닥 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보면 위쪽에 있는 실은 새로 잡고 뜨던 실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실은 기존에 뜨던 실이에요. 기존에 뜨던 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뜰 거고요. 새로 뜨던 실은 겉에 놔둘 거예요.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셔야 뒷면이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 숨기는 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그 다음 코를 동일하게 뜰 건데요. 한 가닥에만 바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위쪽에 있는 이 바늘을 넣은 윗단이랑 또 아랫단 이 사이에 공간이 살짝 있거든요. 우리가 뜨던 실, 기존의 실이에요. 새로운 실 말고 기존의 실을 이 바늘 밑으로 쏙 갖다 넣어주세요. 이 안쪽에 들어가도록 넣어줄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도록 넣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아랫단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 이렇게 실 바늘로 눌러서 그 아랫단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 뜨던 실이 이 바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우리 하던 대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뒷면에 꼬리실이 하나 있긴 하지만 나머지 편물하고 다 동일하게 완성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 연결하실 때는 그대로 우리 터널 스티치 하는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그럼 꼬리실, 기존에 뜨던 실은 내려놓고 새로운 실, 약간 여유실을 잡고 왼손에 잡아주시고요. 편물하고 같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실을 그냥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편하거든요. 이제 다음 코를 뜰 때 안에 실을 숨기면서 뜰 건데요. 새로 가지고 온 실은 숨기지 않습니다. 놔둘게요. 겉에 쪽에. 그리고 기존에 뜨던 실을 안쪽에 숨기면서 떠줄 거예요. 이 짧은 게 기존에 뜨던 실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뜨던 실은 이 두 가닥의 바늘을 윗단이랑 아랫단에 넣어줄 건데요. 윗단에 한번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이, 윗단과 아랫단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바늘 아래쪽으로 넣고 바늘로 눌러서 그 아랫단에 이렇게 코를 바늘로 주워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꼬리실이 안쪽에 바늘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꼬리실 가장 마지막 코는 모여 있어요. 요 11자 모양이 윗단이랑 아랫단의 모양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터널 스티치 하듯이 윗단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존의 꼬리실은 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바늘로 누르면서 그 아랫단, 원래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넣어주세요. 그럼 기존의 꼬리실이 바늘 아래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랫단에 기존의 실을 숨겨 주셨으면 겉에 부분의 실은 바깥쪽에 남아 있어요. 새로운 실. 이 새로운 실은 이제 돗바늘로 숨겨주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단까지 조금 더 해볼게요. 요 숨겨준 실은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또 동일하게 편물을 돌려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터널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원래 하던 방식대로 터널 스티치를 떠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요 꼬리실, 요거는 기존에 뜨던 실입니다. 이 실은 요만큼 숨겨줬거든요. 숨긴 실은 그대로 잘라줄게요. 그러면 숨겨진 실은 티가 나지 않아요. 앞면하고 뒷면에서. 그런데 새로 가지고 온 실, 연결하면서 사용했던 이 새로운 실은 꼬리실이 남아있죠. 이거는 바로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줄게요. 새로 연결하던 실은 돗바늘에 넣어왔습니다. 보시면 짧은뜨기 다리가 다 V자 모양이 예쁘게 보이는데, 보시면 새로운 실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여기 요 끝에 세로선에 한 가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주면서 정리할 거예요. 그대로 요 아래쪽에 요 공간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앞면하고 뒷면에 이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바늘을 넣으면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실이 이 아래쪽에 오도록 안쪽에 통과시켜서 숨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실은 따로 매듭은 짓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조금 짓게 되면 터널 스티치 있는 부분이 조금 도톰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일정해지도록 살짝 길이 맞춰서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살짝 길이가 벌어져 있기는 한데 모양이 최대한 일정하게 나지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숨겨준 꼬리실은 가위로 잘라줄게요. 그럼 새로 실을 연결하면서 떴던 부분인데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조금 벌어져 있는 것 외에는 많이 티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안쪽 면도 겉면도 티나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 실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가방 미니 사이즈도 그리고 스몰 사이즈도 둘 다 동일하게 111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110단까지 떠왔고요. 중간중간 마커를 걸어왔는데 우선 마커 걸어온 공간도 확인해 볼게요. 단수가 111단까지 단수를 매번 세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중간에 표시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가방 겉면 부분일 때 이 세로 길이 계속 단수 얘기할 때 세로 길이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이 세로 길이가 16개가 되는 게 가방의 앞면입니다. 세로 길이 16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여기까지 가방 앞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커 걸어놓은 공간은 8개, 가방 바닥 부분이에요. 마커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가방 바닥 부분, 또 가방 뒷면이 되는 16개 세로선을 세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마커 바로 전까지가 가방의 뒷면입니다. 파란색 마커 있는 공간에서부터 뚜껑이 되는 부분이에요. 세로 길이 15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 이렇게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마커는 한쪽이 아니고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스몰 사이즈나 미니 사이즈나 동일하게 가로 길이에만 차이가 있고 세로 길이는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25코로 시작을 또는 38코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단수는 동일하게 111단을 떠주시면 돼요. 저는 총 110단을 지금 떠왔습니다. 111단은 마지막 단, 마무리해주는 단입니다. 111단은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짧은뜨기 하는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또 아랫부분에 한 단까지 이렇게 총 바늘에 4가닥이 걸리도록, 그리고 실 걸어서 3가닥 먼저 통과, 나머지 2가닥 통과, 이렇게 가장 마지막 111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짝수단, 여기가 홀수단. 단수 확인할 때는 아랫부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늘에 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꼬리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홀수단 쪽 안쪽에서 우리 돗바늘로 숨겨줄게요. 최대한 끝까지 숨겨주시고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방 본체가 되는 편물이 굉장히 큰 직사각형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 아이는 미니 사이즈, 제가 25코로 시작한 아이는 가로 길이가 1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편물의 높이, 세로 길이는 40cm가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3개의 편물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가방 본체와 옆면을 연결해서 예쁜 가방으로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먼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동일하게 마커를 표시를 해 놓을게요. 헷갈릴 수 있어서 가방 앞면, 바닥, 뒷면, 뚜껑 부분에 맞춰서 마커를 표시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아랫단부터 세로선 16개를 셌고요. 먼저 그 다음 17번째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요 연두색부터 보라색까지 8개인데요. 이게 가방 바닥 부분, 그 다음 코부터 또 16개의 가방 뒷면 부분, 가방 뚜껑 부분부터는 파란색 마커가 걸려있는 부분부터 양쪽에 세로선이 15개가 되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15번째 세로선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일자로 보이는 세로선 위쪽에 약간 삐딱한 요게 마지막 세로선 15번째 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누워 있어서 보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우리 짧은뜨기 여기 다리 세로선, 반대쪽 편물에도 예쁘게 세로선이 하나씩 보이는데요. 가장 윗단에는 이렇게 누워있는 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여기가 마지막 코라고 챙겨주시면 돼요. 이 아이는 가방 테두리 부분 뜰 때 코스를 빼먹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본체 모양과 가방 옆면 부분 2개를 완성을 했어요. 이제 여기 숨겨져 왔던 꼬리 실들은 가방 바닥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잘라놓지 않았는데요. 이 실들은 자르고 이제 나머지 옆면과 가방 본체 부분을 연결해서 완벽한 가방의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